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제가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구매했는데요. 구매하고 난 뒤에 좀 주행을 좀 해봤는데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색상은 녹턴 그레이 색상이고요. 내부 색상은 베이지 색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등급이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만 제외하고 나머지 옵션은 거의 다 넣은 제품이에요. 전면 디자인을 좀 보면 앞부분에 그릴이 좀 특이하게 나와서 처음에는 저도 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K7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전면이 제 느낌에는 K7이 더 이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차량을 직접 봤을 때는 제 느낌에 이게 자꾸 보다 보니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더 좋더라고요. 직접 만져봤을 때도 앞부분에 그릴이 좀 탄탄하거든요, 생각보다. 느낌도 좋고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모양이 이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직접 보시면 느낌 좀 다르거든요. 전면에 있는 헤드라이트, 네, 이게 보면은 이게 메인이고 위에 있는 게 보조거든요. 그런데 모양이 이게 사람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좀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보면은 이쁘긴 합니다. 얘도 이쁘긴 하고, 그리고 옆부분에 이 무늬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쪽에 헤드라이트 부분에 더 뉴 그랜저가 지금 공통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도장 박리, 이 헤드라이트 열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래 부분이 도장이 좀 벗겨지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 문제가 보이진 않는데 차량을 오래 운전하면은 이것도 같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앞쪽을 좀 띄운 것 같기도 한데 이쪽 부분을요. 근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주행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캘리그래피 등급에서는 아래쪽에 이 부분도 반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반짝반짝한 크롬 도금이 아니라 약간 반광, 그러니까 광을 살짝 죽여놓은 듯한 느낌으로 아래 부분에 들어갑니다. 근데 직접 봤을 때 이 부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고요. 이 부분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시차는 제가 봤을 때 캘리그래피 등급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이 은색으로 같이 색을 맞춰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이쁘긴 해요.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부는데 녹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측면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중후한 그랜저, 뭐 너무 튀진 않고 너무 날렵한 느낌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괜찮아요. 저는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18인치 휠이 지금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캘리그래피 등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휠이 생각보다 직접 보면 이뻐요. 그리고 제가 좀 주행을 해서 좀 바퀴도 좀 지저분해졌고 휠도 좀 먼지가 좀 앉았는데 그래도 이쁩니다. 이 휠캡 부분 좀 튀어나온 부분도 이쁘고 전체적인 모양이 깔끔해요.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뭐 성능은 국산 타이어가 더 좋다고 하긴 하는데 여튼 봤을 때 휠이 이쁩니다. 17인치 휠보다는 휠도 이쁘고 그리고 승차감 부분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선택하는 분들보다는 캘리를 등록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도 합니다. 사실 이 휠이 차지하는 부분도 큰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랜저라는 양각으로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 빼고는 이게 등급이 몇 등급인지 뭐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이브리드라는 마크도 이제는 점점 안 들어가는 추세이고 해서 후면 부분 봤을 때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배기구 부분이 이렇게 양쪽 다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구멍이 4개로 보이는 거는 이제 캘리그래피 등급이고요. 한 개로 보이면 이제 등급이 아래 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부분도 스마트 트렁크가 돼서 이제 다 잠긴 상태에서는 열쇠를 들고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데 근데 저는 스마트 트렁크를 끄고 쓰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차 뒤에 봐서 이게 차량 뒤쪽을 확인하거나 할 때 이게 문이 자동 열리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필요할 때만 그냥 키를 이용해서 열거나 후면 부분에 버튼 눌러서 열고 쓰고 있습니다. 이 후면에 현대마크 상단 부분,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누르면 열리게 되고요. 트렁크 공간은 제가 뭐 아직 레이저 거리 측정기도 있어서 측정은 되는데 제가 측정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2.5나 3.3 그런 거 비교해 보면 위아래 높이가 좀 더 낮아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작고 그리고 시동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 오른쪽에 들어가요. 엔진룸에 없고 이쪽 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간이 작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으로 받은
그 발매트는 두고 이제 구매할 때 이제 받았던 사은품을 받았던 이제 발매트를 깔아 쓰고 있는데, 이걸 둔 상태로도 유모차를 접어서 넣어보면 들어가긴 해요. 유모차도 들어가고 뭐 장봉구도 들어가고 하긴 한데, 높이가 이제 평상시보다 좀 더 낮으니까 이제 물건 같은 거 넣을 때 높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들어갈 줄 알고 넣었는데 이제 위랑 이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다른 차를 썼을 때 좀 불편했던 게 이제 전동 트렁크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얘는 전동 트렁크 되니까 그냥 닫아주면 되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저 A 필러에서 B 필러, C 필러까지 이어지는 이게 크롬 반강, 이것도 반강으로 됐거든요. 반강으로 된 부분이 뒤쪽 부분은 좀 넓게 돼 있어서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느낌에 창문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좀 있어요. 이 부분 봤을 때. 그리고 좀 더 딱 단정하게 정돈된 느낌도 좀 있고요. 물어보실까봐 또 얘기하지만 저는 파노라 선루프를 뺐어요. 이게 넣지 않고 일부러 뺐는데, 파노라 선루프를 전시차나 뭐 시승차 이런 거 타봤을 때는 항상 있는 걸 써봤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건 알긴 알지만은, 이제 오래 타다 보면 이제 자소리 나는 부분이랑, 그리고 실제로는 많이 안 쓰게 되는 부분, 그 겨울에는 좀 추울 수도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이랑 안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번에 선택할 때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봤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습니다. 엔진룸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열어본 모습이고, 막상 지금 시동 걸렸네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EV로 동작하고 엔진이 꺼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동작합니다. 근데 충전을 위해서 엔진이 켜졌을 때는 2.4 엔진도 좀 더 RPM이 높게 동작하기 때문에 소음이 좀 더 큰 편이긴 해요. 제가 엔진 소음은 따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영상 링크에, 설명 링크에 한번 보시면 참고되실 것 같고요. 이쪽에 엔진 부분이 있고, 이쪽은 하이브리드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계통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죠. 고압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고, 안쪽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빼고 가능하면 가솔린으로만 쓰려고 했던 이유가, 이 전자파 부분, 전자파가 나오는지, 그리고 전자파 실제로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거 걱정을 했었거든요. 가족을 태우고 다니는데 전자파가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측정기로 측정을 다 해봤어요. 위치별로 다 해봤는데, 이 엔진에서는 높게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거리가 머니까 운전자 측이랑. 근데 엔진에서 측정해 봤을 때도 전자파 수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고, 실내에서 들어가서 측정해 봐도 전자파 수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자파 수치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완전 전기차도 아니고, 그리고 그 후속 자석 2열은 이제 2mHz 정도 나오는 게 확인되긴 했는데, 그 정도 수치는 크게 걱정할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지하철 이용할 때도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차량을 탈 때 뭐 그렇게 위험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좀 더 실드를 잘 해서 수치가 더 낮게 나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더 뉴그랜저 카페에 보면은 최근에 이슈되는 게 이제 워셔액 없어지는 문제가 좀 있는데, 저도 그래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워셔액을 좀 많이 사가지고 제가 한 이 정도까지 가득 채워놨었거든요. 근데 주행을 안 하고 가만히 두니까 타운다 되니까 한 요만큼 떨어져 있고, 주행을 한번 갔다 오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요. 보면 네, 지금 워셔액이 저 밑에 제가 처음에 넣었던 위치처럼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한 통 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워셔액을 또 결국은 한 번 더 넣긴 해야 될 것 같아요. 3번 정도 만땅을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내려간다고 하긴 하는데, 이 부분 제가 좀 더 테스트 해보고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내부는 이제 거의 신차 수준이기 때문에 이 측면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이제 먼지가 좀 들어와서 이제 노랗게 앉은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많이 깨끗해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샀을 때 이제 배터리가 고장 나면은 수리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7년 전, 8년 전에는 배터리 가격이 한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나왔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뭐 다 합치면은, 공유비까지 합치면은 뭐 1000만원 가까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배터리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문제가 되는 셀만 바꿔서 끼울 수도 있고, 배터리 재생업체에서 가져온 재생셀을 넣는 방법도 있고 해서 요즘은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비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란 생각에 저도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베이지 색상을 선택했는데 전체적으로 밝고 화려하고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아늑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갈색 부분이 그렇게 많이 좀 색이 밝을 줄 알았는데 조금은 짙은 색상이에요. 나파 가죽으로 돼 있고 컬팅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처음에 이게 베이지 색상 밝은 색상이라 처음에는 구매하면은 가죽 코팅 같은 거 뭐 세척하고 탈지하고 그다음에 가죽 뭐 보호제 관리제 바로 코팅하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 나올 때부터 애초에 좀 어느 정도는 관리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죽 관리제 좀 좋은 거 많거든요. 이제 저렴한 것들 중에서 그런 거 이용해서 그냥 세척하고 닦아주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영상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죽 코팅 처음에 직접 자가로 하는 분도 있는데 좀 비용 아끼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이게 통풍구 부분에 이제 그 어찌 보면 관리제가 좀 들어가서 안쪽에서 묻어 나오면은 이 베이지 색상은 색이 밝기 때문에 안쪽에 오히려 얼룩이 이게 막 곰팡이 핀 것처럼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안쪽 부분에 약재가 들어서 얼룩이 생긴 거는 이 가죽 시트를 제거해서 아예 바꾸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정쩡하게 그렇게 막 코팅제를 갖다가 막 흡수되게 해서 막 배어 나올 정도까지 막 잘못 바르다 보면은 문제가 된다는 후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척 한 2만 원대 되는 관리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 이제 닦아주는 정도로만 해서 써보려고 해요. 제가 운전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오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 이게 슬림에서 타고 슬림에서 내리고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봐도 아직은 많이 깨끗하고요. 네, 이쪽 부분에 색깔이 변화가 없죠. 깨끗하고 그리고 제가 그전에 탔던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이제 이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탄탄해요. 눌러봤을 때 금방 팍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좀 단단한 그 약간 라텍스 같은 거 만지는 것처럼 좀 탄탄하게 눌러집니다. 네, 그런 느낌 좀 있어요. 후석 좌석 부분인데요. 제가 카시트도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문콕 방지하기 위해서 구매했었던 저것도 지금 아래쪽 뒀고 지금 원래 아래쪽에 그 발매트 부분이 이 색상이 아니고 원래 이거 그 갈색이랑 같은 톤인데 제가 순정은 제가 트렁크에다가 넣어놨죠. 그래서 안 쓰고 있고 이 부분을 보면은 넓어요. 일단 이 앞열에 있는 일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엄청 당기거나 그런 거 아닌데도 뒤쪽 부분이 넓고 이 부분이 좀 짧다는 얘기도 있는데 뒤쪽에는 이제 가족들 중에서 뭐 와이프 타거나 뭐 아이들 타거나 그럴 텐데 남자분 타기에는 좀 좁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뒤쪽 부분에 그 허리 쿠션 같은 거 하나 놓고 앉아 보면은 엄청 좁진 않거든요. 오히려 발이 앞쪽 부분이 넓어서 더 편해요. 다른 차량 탔을 때 이제 앞쪽 부분은 너무 좁아서 발이 무릎이 겨우 들어가서 무릎 공간이 없어서 꽤 불편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로 광활합니다. 그리고 엔진이 이제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제 이 중간에 턱도 없어서 확실히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탔을 때는 이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보면은 이제 K5나 이제 그 아래급 어찌 보면은 등급으로 치면 아래급 차량들도 차가 앞뒤로 계속 길어지고 휠베이스가 넓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후석이 자꾸 넓어지는 추세이고 전기장차가 나오면은 이제 아마 더 넓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엄청 장점을 알 수 있는데 내연기관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는 후석 2열이 이제 굉장히 넓다는 부분은 장점이긴 합니다. 내부도 보여드릴게요. 네, 확실히 베이지 색상이 이쁘기도 하고 안쪽 부분에 약간 그 실내가 안방 들어온 것처럼 그냥 화사하고 따뜻해요. 전체적인 색상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베이지 색상 하면은 이제 전면에 좀 빛 반사가 있다고 하는데 반사는 좀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검은색을 해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왜냐면 이 스피커 부분 이 부분이 좀 반사돼서 저 위에 좀 살짝 보이죠? 이쪽 무늬가 네, 이런 부분이 반사된다고 하는데 막상 주행을 좀 해보면 이 부분은 잘 안 보이긴 해요. 좀 더 시선을 조금 멀리 두고 저렇게 운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저는 HUD를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 뜨는데 예전에 주행해봤었던 K5하고 비교해보면 이 앞에 글자 뜨는 이거 찍힌지 모르겠는데 저게 글자가 좀 더 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에 있던 차량에서 봤던 HUD하고 비교해보면 글자가 크고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화면 같은 부분 이 부분도 이제 화면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는 거 좀 약간 전통식처럼 모양 그런 거 좀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얘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좀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쪽 부분에 끊어진 부분들 이런 거는 다 눈에 보이지만은, 근데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핸들 부분, 네, 이것도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모양 이쁘고, 이건 나중에 제가 다른 가죽도 한번 입혀볼 생각이에요. 홈커버 같은 부분도 가죽으로 적용돼 있고, 이 대시보드 이쪽 부분도 이제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고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도 느낌 좋아요. 이 부분 글자 좀 빛반사 된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으로 붙어 있는 필름을 일부러 안 뗐거든요. 근데 그냥 안 떼고 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별도로 여기다 다른 필름 입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약간 무광 필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쓰기엔 나쁘지 않더라고요. 얘도 그냥 화면에 원래 붙어 있던 거 그냥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공조 장치 같은 부분이 이제 글자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여기 떠 있어요. 네, 떠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조작할 때 약간 그림 보는 맛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조작할 수 있는 메뉴도 엄청 많고 안전장치도 엄청 잘 적용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더 뉴그랜저 처음에 살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기어 노브 부분이 이제 K7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로 네, 움직일 수 있는 약간 기어봉 형태의 전자식 변속 기어 노브로 돼 있어서 편했는데, K7 딱 앉아봤을 때 불편했던 거는 이제 너무 이 부분이 좀 낮다고 해야 되나? 만 전체적으로 낮아요. 근데 이게 위에 떠 있어서 약간 느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얘랑 좀 달라요. 전체적인 느낌이. 그래서 직접 꼭 앉아보고 느낌 보시는 게 좋고, 이게 저는 이제 앞뒤로 하거나 또는 이게 다이얼 방식으로 된 게 더 좋다고 보긴 봤어요. 처음엔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근데 버튼이 처음에 익숙해질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이걸 몇 번 타봤거든요. 이거 타기 전에도 다른 소나타도 한번 타봤고. 근데 처음에는 적응이 좀 필요했는데 적응되고 나니까 이것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막상 써보면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되고 그렇게 불편하진 않더라. 근데 또 다음 차량에서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식도 또 나오고 이러면은 좀 골치 아파질 것 같긴 한데, 여튼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써봤고 다 좀 익숙한 편인데 얘도 익숙해지면 좀 괜찮더라. 네, 되게 부정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행을 해봤을 때 느낌은 아주 편했어요. 이게 차가 확실히 밟는 대로 쭉쭉 잘 나가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처음에 이제 담력 응답성을 볼 때 악셀을 밟았을 때 모터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쿡 하고 막 밀리면서 막 나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가솔린 차량은 만약 예를 들면은 정차한 상태로 갑자기 엑셀을 확 밟아도 막 몸이 쏠릴 정도로 확 나간다는 느낌은 좀 덜 받거든요. 아니면 막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도중에 철하기 위해서 막 밟았을 때도 막 몸이 막 뒤로 쏠리는 느낌이 엄청 심하진 않은데, 얘는 처음에 정차한 상태로 밟았을 때는 그 느낌이 있어요. 뒤로 확 밀리는 느낌? 모터가 개입하기 때문에 확실히 힘은 초반 힘은 엄청 셉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4 엔진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에서 엄청 세게 달리고 있는 상태로 더 추월하려고 막 밟을 때는 모터 힘보다는 이제 엔진 힘이 더 많이 개입되는데, 엔진이 조금 힘이 좀 딸린다는 느낌은 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차량을 구매한 게 이제 가족들이랑 좀 편안하게 달리기 위해서 구매한 거지, 막 속도를 즐기려고 막 스포츠카처럼 타려고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스포츠카와 비교해보면 또 딸리겠죠 얘가.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주행할 때 속도 받는 대로 잘 나가고, 그 전에 이제 차량 빌려서 탄 거 이제 여기 제가 있는 단지에서도 빌려 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타봤을 때 차량 상태가 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밟을 때 잘 안 나가요. 분명히 스포츠 모드 놓고 제가 더 밟는데도 뒷차가 이제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고 느낄 만큼 속도가 안 나니까 추월해 줄 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추월할 때 시원하게 추월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추월이 안 되니까 조금 답답한 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확실히 밟는데 잘 나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엔진이 켜져서 지금 EV라는 글자 꺼졌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배터리 잔량이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배터리 잔량은 이제 항상 높게 유지되지 않고 낮게 유지되지 않고 한 중간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얘가 배터리를 너무 가득 채워놓은 상태로 유지를 하면 하이브리드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도 이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중간 정도를 유지하려고 계속 중간 유지하면 엔진 꺼졌다가 또 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한참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이게 게이지가 충전 쪽으로 확 밀리면서 충전이 확 돼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정차한 상태에서는 엔진이 개입하면서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이걸 충전 좀 하는 거죠. 지금 또 꺼졌어요, 엔진이. 그럼 EV라고 이렇게 글자 들어옵니다. 근데 정차한 상태에서는 이 엔진 소리가 조금 크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달리면서 느낄 때는 엔진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언제 엔진 들어왔는지 꺼졌는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화면을 띄워놓고도 보고, 이 보면은 보세요. 이게 메뉴 바꿔보면 이렇게 에너지 흐름도도 볼 수 있고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띄워놓고 한참 다니다가 제가 의도적으로 봤을 때 EV 글자를 안 보면 지금 모터로만 가는 건지 엔진으로만 가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바람 소리에도 묻혀서 엔진 소리는 거의 느끼기 힘들어요. 그래서 막 달리다가 엔진이 개입되는 느낌, 엔진 꺼지는 느낌 이런 거 있지 않냐 하고 물으시면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차량도 워낙 조용한데 그게 안 느껴질 정도로 엔진 소리가 묻혀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확실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느낌을,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은 얘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은 다 가솔린만 타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다른 영상도 좀 많이 봤었는데 그 전에 차량은 이제 한참 달리고 있다가 엑셀을 밟고 있다가 엑셀을 살짝 뗐을 때 회생제동 들어가면서 이제 쑥 밀리는 느낌, 약간 브레이크를 좀 강제로 밟는다는 느낌 들고, 브레이크를 제가 만약 밟더라도 바로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한 3박자 늦게 브레이크 걸리고 해서 약간 느낌이 되게 이질감이 좀 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그런 후기를 봤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운전할 때는 그냥 가솔린 차량이랑 똑같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밟는 대로 쓰고요. 엑셀 밟으면 엑셀 밟는 대로 가요. 그래서 전혀 뭔가 이질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해서 좀 더 특별히 밟을 때 엑셀 밟고 멈추고 할 때 좀 느리거나 좀 더 신경 써야 되거나, 브레이크 밟을 때 뭐 좀 더 신중하게 밟아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차량 운전할 때 엄청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룸미러도 보면은 이쪽에 베젤이 얇아요. 네, 베젤 얇게 돼 있고, K7 제가 선택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걔는 이제 두껍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얇게 나와서 뒤쪽 부분 봤을 때, 그리고 전면 부분 봤을 때 가려지는 부분 좀 덜하고 이제 위쪽 부분으로 다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도 좀 괜찮고, 그리고 제가 설정하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긴 할 텐데 설정할 게 엄청 많아요. 뭐 스마트 트렁크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것도 있고, 공조 설정에서 이제 뭐 자동으로 이제 터널 지나갈 때 문을 닫아주는 기능 이런 것도 괜찮았고, 음성 인식도 한번 해볼게요. 음성 인식 보면은 설정에 음성 인식 있잖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설정해놨냐면은, 원래는 카카오 프렌즈에서 이제 상세 안내로 처음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알려줘 하면 네, 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창문 내리면 창문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창문 내려가요. 한번 해볼게요. 원래 상세로 한번 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창문 내려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네, 이렇게 창문 내리긴 하는데 불편한 게 한 번 대답을 해요. 처음에도 대답하고 나중에도 대답하고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리니까. 근데 이거를 안내 없음으로 변경해 놓으면, 보세요. 일단 다시 닫아 놓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파워 윈도우로 적용돼 있어요. 전부 다 전 좌석이 전부 다 이렇게 안내 없음 해놓고 창문 내려줘. 바로 내려가죠. 대답이 없어요. 그냥 내려가요.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대답을 하면 뭐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응답이 좀 늦다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옵션이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운데 에어컨을 켜봅시다. 공조를 켜고요. 좀 시원하게 켜고, 근데 여기 보면 공기청정 모드가 있어요. 공기청정 모드를 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기청정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4개로 바뀌면서 공기청정을 합니다. 그럼 공기청정 필터를 이용해서 내부 공기를 이제 공기청정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뭐 공기청정 하는 필터가 있었고 공기청정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좀 이게 좀 약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공기청정 들어가면서 필터도 조금 성능이 좋아졌고 어떻게 보면 공기청정 좀 더 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청정 지금 상태, 공기의 상태가 이렇게 수치로도 나타나고 글자로도 나타납니다.
무선 충전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무선 충전을 할 때 고속 충전을 지원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스마트폰 딱 넣으면은 고속 충전을, 네, 고속, 글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고속 무선 충전이라고 지금 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USB 포트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나 뭐 애플 카플레이 뭐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건데, 왼쪽에 있는 충전 모양 돼 있는 거,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충전 마크 돼 있는 거, 이 부분은 9V 동작해요. 9V까지 고속 충전 지원하고, 이쪽은 5V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있는, 저는 이제 빌트인 캠도 기본으로 넣고 별도로 블랙박스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블랙박스 두 개인데, 빌트인 캠에 있는 블랙박스를 빼려면 이쪽에 글로브 박스에 열어보면 안쪽에 USB 단자가 있거든요. 이쪽에 연결하셔야 돼요. 여기 연결하면은 안 돼요. 이쪽에 좀 불편하게 이쪽 연결하면은 여튼 그 케이블로 전송 가능합니다. 또는 USB 동글 끼면 무선으로 하긴 한데 엄청 느리기 때문에 찍었던 영상들 다 옮기려면 진짜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USB를 연결시켜서 빼는 게 훨씬 빠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USB 메모리 같은 거 탁 꽂아 놓고 거기다 이제 전송 누르면 다 USB 메모리로 다 백업이 된다거나, 더 큰 SSD 장착해 놓고 주기적으로 백업 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척 아쉬운 거는 기본 빌트인 캠에 이제 소리가 녹음 안 되고 영상의 앞뒤만 이제 전후만 녹화가 되는데, 그리고 글자,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제출할 때 블랙박스의 속도나 날짜 이런 부분들 기록되어 있는 게 무척 중요한데, 앱으로 받아서 글자를 입혀야지만 그게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무척 불편해서 기본 빌트인 캠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보면은 예를 들면은 후측방 모니터 지금 켜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드라이버를 넣어보면 이렇게 이제 어라운드 뷰가 뜨거든요. 이게 뜨는다는 거는 이 카메라가 지금 사방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면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양쪽에도 있고. 근데 이걸 이용해서 블랙박스 촬영할 때, 저것도 블랙박스, 그러니까 정차하고 블랙박스 촬영하고 있을 때는 이걸 안 쓰잖아요. 그래서 기본 카메라 앞뒤만 쓰는 게 아니라 저까지 써서 주변에 있는 이게 다 녹화가 되고 메모리 꽂은 거에 기본으로 녹음돼서 SSD 같은 거 딱 장착해 가지고 장시간 녹음되도록, 10시간 녹음될 거면 10시간 화면이라도 잘 녹화가 되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건 아마 안 풀어주겠죠. 근데 되면 좋겠어요. 분명히 가능한데 일부러 안 해주는 거라서 이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부분 안 보여드렸네요. 컵홀더 부분. 네, 이 부분만 색이 달라요. 이게 모든 다른 색상도 전부 다 이게 까만색이거든요. 그래서 얘만 다 밝은색인데 얘만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해요. 그리고 K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이 높으면 이게 양문으로 이렇게 딱 열리고 여기도 공간이 좀 더 넓어요. 근데 얘는 좁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걸 높게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공간이 생각보다 좀 좁고, 이 컵홀더 부분도 좀 좁아서 커피 같은 거 놓을 때 큰 사이즈가 좀 안 들어간다고 해요. 저도 또 놔보진 않았는데 쏟을까봐.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넓어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차가 이렇게 넓은데 차라리 그냥 차를 더 넓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여튼 이 부분은 이제 컵홀더용 거치대를 놓고 다른 커피를 넣는다거나 해서 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행 중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 이제 버튼 이제 한 번만 누르면 되게 바뀌었잖아요. 그 전엔 누르고 다시 내려서 셋 설정하고 했었는데 이제 셋 뭐 이런 거 없어졌어요. 이제 속도 증가하고 줄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달리는 속도대로 뭐 정하려면 이것만 누르면은 바로 정해지는데요. 핸들 이제 보면은 주행 보조도 켜놓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켜놓으면은 이제 딱 가운데 차 들어가죠. 근데 아직은 차가 학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카페 보면 왼쪽으로 좀 쏠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좀 쏠리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아직은 저도 조금 있는데, 조금 핸들을 이기려고 좀 이렇게 잘 운전을 하려고 좀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가운데를 좀 잘 찾아가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는 예전에 K7 후기 같은 거 많이 봤었고 K5는 제가 타봤는데 기아차가 차로를 딱 가운데 잡아가는 건 더 잘 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시승차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러 가지
길을 많이 운전했기 때문에 좀 더 잘 길들여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 부분은 잘 찾아가는지는 제가 좀 더 운전을 해보면서 느껴볼 생각이에요. 근데 딱 가운데 잡아주는 부분 잘 가는 거는 뭐 잘 간다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2020년부터 나온 차량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더라도 핸들 잡으라는 경고가 좀 빨리 떠요. 좀 그 주기가 일부러 짧아졌어요. 왜냐면 이게 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이게 자꾸 핸들을 놓고 사람들 타다 보니까, 왜 핸들 놓고 타냐, 핸들 놓고 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법령이 내려와서 그 주기를 일부러 법령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그 길이를 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차로를 똑바로 만약 간다고 쳐요. 길도 완전 고다요. 똑바로 가는 길이에요. 계속 달리는 길인데, 그러면 제가 핸들만 손만 잡고 이렇게 쭉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켜놓은 상태에서는 가다가 가끔 핸들을 갖다 경고가 뜨면은, 핸들을 분명히 잡고 있는데도 경고가 떠요. 그럼 살짝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흔든다고 해서 뭐 차가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게 무척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엘카스 모듈 같은 걸 달면은 그 경고만 안 뜨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는 달리는 거죠. 물론 저는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고 훨씬 편한 옵션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걸 안 써보셨던 분들이나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손을 놓고 타려고 하냐, 그 모듈 자체가 위험하다, 안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듈이 이제 판매가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기술이 좀 법을 못 그러니까 법이 기술을 좀 못 따라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 같은 영상도 내가 엄청 자주 보거든요. 근데 차가 이제 똑바로 가고 있는데 잠깐 졸려가지고 제가 꾸벅꾸벅 잠깐 졸았어요. 예를 들면 진짜 한 10초 정도 잠깐 꾸벅꾸벅 졸았어요. 근데 놀래서 깼어요. 오! 이러 깼는데, 차가 근데 만약 이게 유지 모드, 그러니까 SCC가 동작해서 똑바로 가고 있었다면 놀래서 이제 깨가지고 제대로 갔을 텐데, 졸면서 자꾸 핸들을 갖다 이게 꺾으면서 트럭이랑 받아서 이제 트럭도 뒤집히고 이제 큰 사고가 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걸 켜고 갔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이걸 켠다고 하더라도 경고가 빨리 뜨고, 경고 뜨면은 이제 결국은 SCC가 꺼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결국 갓길로 가서 또 결국 받아서 똑같은 사고가 났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옵션이 차라리 안 꺼지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사고가 어차피 날 거면 이게 더 위험한가 저게 더 위험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유지되는 게 낫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나온 차량들은 적용할 수도 없고 지금 이거 끄는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점점점. 그래서 좀 이게 많이 좀 아쉬워요. 제가 더 뉴그랜저 탔을 때 아직은 뭐 엄청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저 아이들 지금 장난감 자동차 운전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차량 운전하는 거 재미를 갖다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 차량이 실내도 아늑하고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차량을 타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하나씩 이제 뭐 차량 뭐 관련 액세서리 리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만약에 하이브리드 고민한다면 궁금하신 점 뭐 이런 거 많을 텐데, 제가 워낙 글이랑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고, 네,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차량 다시 넣으러 가야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